정보처리 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처리 기사 2022년도 1회 필기시험 총평을 한번 해보고 실기 학습 방법들 이런 것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번 시험은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1과목, 2과목, 3과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될 거다. 정말로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로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어요. 자, 4과목. 얘는 프로그래밍 언어 때문에 어려울 거다라고 했는데 정말 배열 포인터라는 게 나왔죠. 야,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산직에나 나오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필기에서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옥문이 열리기 시작할 거고 5과목은 지옥일 거다라고 했는데 예상대로 정말 생뚱맞은 용어들 굉장히 많이 넣어가지고 정말 지옥이었어요. 지옥. 지금 과목별로 한번 자세하게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1과목 소프트웨어 설계 쪽 같은 경우에는 예상했던 대로 정말 평이하게 출제가 됐어요. 한 문제가 조금 아리까리한데 그래도 그거 아니어도 90점 정도 좀 공부를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90점 정도 100점 맞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대단하죠. 자, 어쨌든 소프트웨어 설계 쪽 평이했어요. 자, 2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소프트웨어 개발 쪽. 여기서 그 트리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어. 자료구조 문제였긴 하지만은 그거 마지막에 강의를 어떤 분이 스택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딱 찍었는데 마침 그게 나왔네. 그래갖고 되게 제가 외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도 정말 평이했어요. 정말. 그래서 얘도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었다. 3과목 데이터베이스 구축 쪽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쿼리문 나온 것도 없었고 크게 개념에서 벗어난 것도 없었고 정말 조금만 공부해 하셨으면은 정말 여기도 평이하게 60점 이상 고득점도 바랄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었어요. 4과목 얘는 지옥문이 열렸죠. 문제 처음 앞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배열 포인터가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다른 포인터 문제도 나왔고 파이썬 문제라든지 자바 문제라든지 시간을 조금 할애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와서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처음 문제부터 당황스러웠어. 그냥 그 프로그램 언어 처음 문제부터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배열 포인터라고 하는 거는 그 배열 기준을 이 포인터에 맞춰서 다시 재정립하는 거예요. 다시 재구조를 만드는 건데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산직에도 딱 한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깨알씨 언어 특강에 있는데 깨알씨 언어 특강하고 조금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거 보셨으면은 어쩌면 맞춰주셨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문제 자체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였다. 그래서 여기는 예상했던 대로 지옥문이 열리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5과목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여긴 지옥이었어. 지옥. 문제를 쭉 보니까는 맞춰야 되는 문제 그런 것들이 한 5문제에서 6문제, 6문제에서 7문제 한 30점에서 35점 정도는 확보를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나머지 것들이 문제였는데 나머지 것들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지옥. 무슨 블루투스 공격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거 진짜 정보 보안 기사 있잖아요. 그런 데나 나올 법한 문제이고 유마스크? 유마스크도 마찬가지로 리눅스 마스터 보나? 리눅스 마스터에나 나올 문제였는데 그런 문제들이 툭 튀어나오니까는 정말 여기서는 지옥이었을 거다. 그래서 얘는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잘 헤쳐나오신 분들 합격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합격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그리고 아쉽게 불합격하신 분들은 2회 대비해가지고 저랑 열심히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총평은 매번 똑같아요. 1, 2, 3 과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고득점 하실 수 있는 과목이었고 4과목, 5과목 요거는 프로그래밍 언어 때문에 어려웠고 5과목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 용어들이나 해킹 용어들이나 출제 위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정말 어렵게 느껴지셨을 거다. 합격하신 분들은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아쉽게 불합격하신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은 4월달이잖아요. 4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꼭 합격을 하시자고요. 자, 이번 시험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4과목에서 프로그래밍 언어 어렵게 나왔어요. 다음 시험도 마찬가지로 어렵게 나올 거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깨알씨 언어 특강을 꼭 들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계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특강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그때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FIFO 이런 것들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쇼티스트, 자퍼스트 이런 것들 있으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제가 계산하는 거, 더하기 빼기 하는 거 요것들을 특강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충평은 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험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고, 합격하신 분들은 실기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기 학습 방법. 자, 실기 되게 애매할 거예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개발 과정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처음에 뭐 하죠? 계획하잖아요. 자, 계획이라는 걸 하는 거고, 자, 계획에 맞춰가지고 분석하는 거고, 분석하면은 설계 진행하고, 자, 설계를 가지고 구현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테스트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유지 운영한다. 자, 이런 개발 절차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지금 필기에서는 제가 문제풀이 강의만 했으니까, 필기에서는 막 여기도 나와 있고 저기도 나와 있고 막 4과목에도 들어가 있고 5과목에도 들어가 있고 3과목에도 들어가 있고 2과목에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저기 섞여 있어. 그래가지고 정리가 안 된단 말이라 계획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일정 계획하는 거고 그리고 범위 산정하는 거고 비용 산정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하는 거예요. 자, 분석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이 있잖아요. 구조적 분석이라든지 뭐 그 객체 지향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하는 거고 설계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거지, 모델링 하는 거지. 모델링을 여기서 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뭐 UML이나 이런 것들, 디자인 패턴은 구현에서 나오겠구나.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구현에서 뭐예요? 구현에서는 그 개발 환경 세팅하는 거고, 서버 세팅하는 거고, 도구들 많으니까 형상 관리 도구라든지, 배포 도구라든지, 아니면 협업 도구라든지, 모니터링 도구라든지 이런 도구들 많으니까 그것들을 구현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고. 테스트할 때 어떤 것들을 테스트하는지 처음에 단위 테스트하고 통합 테스트하고 시스템 테스트하고 인수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 하면서 테스트 오라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안에 있는 거 구문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해줘야 되는 거고. 자, 유지 운영에서는 이제 뭔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그 프로젝트를 운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거. 이런 개발 절차를 지금 필기에서는 여기서도 배웠고 저기서도 배웠고 거기서도 배웠어. 그러니까 이것들을 묶어가지고 어디서 무슨 짓을 하는지 진짜로 개발할 때 실제로 어떤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질 때 여기 있는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질 때 여기 계획에서 뭘 하고 분석에서 뭘 하고 설계에서 뭘 하고 어떤 것들을 하는지 어떤 도구들을 활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실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쓸 때 있는 자격증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개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도구라든지 산출물이라든지 여기서 뭐 쓰는지 어떤 도구를 쓰는지 자, 분석해서 뭐 써요? DFD라든지 ER 다이어그램이라든지 뭐 미니스펙이라든지 그리고 뭐 상태도라든지 상태 전이도 이런 것들 분석해서 쓰는 거고 설계해서 뭐 써? UML이라든지 이런 것들 쓰는 거고 자, 구현해서 뭐 써요? 구현해서 많은 걸 쓰는 거지. IDE 도구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을 이 개발 과정을 확인하면서 어떤 것들이 쓰이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드립도 암기만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암기를 해야지. 오케이?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되는 거야. 자, 이런 도구나 산출물들이 그 단답형이나 아니면 서술형, 약술형 이런 걸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이거 한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 하는 거고, 그리고 OS 하는 거고, 네트워크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인 개발 과정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들이 계획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여기서 어떤 거 쓰이고, 이런 것들을 줄줄줄줄줄줄 나오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UML이라는 게 있어요. UML은 단독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UML의 종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자, 거기서 많이 쓰이는 거,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상태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관계 같은 거 나오면은 아주 좋아. 이런 관계 같은 것들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디자인 패턴. 얘도 꼭 나오는 문제예요. 자,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렇게 만들었더니 조금 더 좋아. 객체 지향에서 이렇게 만들었더니 조금 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라고 가이드를 제시한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 종류들 많으니까 종류하고 특징들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안 쪽이라고 하면은 해킹 관련된 기술들 한 문제씩 꼭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얘도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자,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OSI 7계층 있잖아요.
응표, 세전, 뇌물. 여기서 전반적으로 어떤 것들, 어떤 프로토콜이 들어가는 거고, 어디서 어떤 데이터가 만들어져서 어떤 패킷이 만들어지고, 어떤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암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시죠. 응? 머리 나쁘단 말이야. 자, 그런 것들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라. 이게 그냥 아주 그냥 얘가 우리한테 그레이트 빅엿을 매기는 그런 과목인 거죠. 프로그래밍 언어. 얘 같은 경우에는 나 이제 이론 다 공부하고서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해야지 한 열흘 남겨두고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거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깨알씨 언어 특강을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걸 한꺼번에 몰아듣지 마시고 하루에 두세 개씩만 들으시면은 한 달이면 충분히 보시거든요. 60개니까 60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두세 개씩 나눠가지고 어려우니까 두세 개씩 해가지고 정복을 하시면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5문제에서 6문제 출제가 돼요. 5문제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에즈가 하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에즈가 하나면 다 맞출 수 있으니까 얘를 꼭 맞춰주셔야 된다. 자랑인가? 자랑일 수도 있지만은 제가 이 깨알씨 언어 특강을 진행을 하면서 비전공자 대상으로 만들었거든요. 원래 얘가 재작년에 만들었지. 재작년에 처음 만들었을 때, 이번에 새로 만든 거고, 재작년에 처음 만들었을 때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었냐면은 계리직 공무원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즉 계리직이나 전산직 공무원 대상으로 만들었어. 특히나 계리직. 제가 예전에 계리직 관련된 회사에 근무를 했으니까. 자, 근데 이 계리직 보시는 분들이 주부분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주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것도 비전공자야. 비전공자에다가 주부분들이신데 막 문과 나오시고 여태까지 그냥 그 경단역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시다가 이 깨알씨 언어 특강을 듣고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프로그램이라는 걸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요 깨알씨 언어 특강을 들어서 계리직에서 한 문제 맞추신 거지. 그래가지고 뭐 저한테 이제 그 회사 찾아오셔가지고 물론 저를 찾아온 건 아니고 그 회사 대표님을 찾아오시면서 거기서 이제 저한테도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비전공자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어려워. 나 지금 이거 이해 안 가. 그러면은 댓글 다세요. 댓글 달면은 제가 친절하게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얘는 몰아서 공부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60일 동안, 지금 남은 기간 거의 60일이잖아요. 60일 동안 내가 하나씩 공부를 해가지고 마스터를 해나가겠다. 60개를 다 들으시면은 정말 애지간한 문제들 다 풀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시험에 나온 거 있잖아요. 이번에 시험 나온 것들, 그러니까 필기 시험에 나온 것들 60강 다 듣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풀린다니까네. 그러니까 프로그램 언어는 정말 꼭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SQL문, 얘도 한두 문제 출제가 되는 거죠. 얘는 셀렉트 위주로 출제가 돼요. 셀렉트문을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SQL문도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전반적으로 개발 절차가 있어요. 그 개발 절차를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그 개발 절차에서 그 어떤 것들이 쓰이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얘가 먼저 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안에서 UML이라든지 디자인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보안 관련된 것들, 해킹 용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는 이 보안 관련된 것들은 나중에 하셔도 돼요. 나중에 들들들들 암기해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자,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구성, OSI 7계층, TCP/IP 4계층,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 이런 것들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만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한 문제 정도 맞출 수가 있다. 여기서 하나 빠졌는데 OS가 있네. OS. 자, OS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있는 내용들 그것들 뻔하거든요. 나올 것들은 그런 것들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OS도 충분히 맞추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프로그래밍 언어. 자, 프로그래밍 언어는 뭐 방법이 없어요. 얘를 뭐 하루 이틀 만에 들들들들 외워가지고 내가 다 맞추겠다? 안 돼요. 절대 안 되니까 프로그램 언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오늘은 좀 일요일이니까 좀 그렇고 내일 선거 끝나고 선거 끝나고 하루에 두세 개씩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꼭 정말 실기 합격하겠다. 나 한 번에 합격할 거야. 그러면은 들어주시는 거고, 아니야, 난 한 두세 번 있다가 합격해도 돼. 그러면 안 들어주셔도 돼. 근데 정말 얘는 꼭 들어주셔야 된다.
그리고 SQL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거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전반적인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프로그램 언어를 곁가지로 틈틈이 하나씩 공부를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제 그 홍보, 깨알 홍보 조금만 할게요. 조금만. 정규 강의는 엔잡, 1억 뷰 엔잡이라는 사이트에서 운영이 될 거고, 아직 뭐 가격 책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강의 오픈하는 날짜는 원래 7일을 예상했어요. 원래 3월 7일을 예상했는데 필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밀려가지고 7일은 못할 것 같고, 아마 대선이 끝나고 나서 대선이 끝나는 그 다음날 오픈이 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7일 날부터 제가 엔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먼저 촬영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일단 유튜브에 이렇게 그 샘플 강의로 몇 개 올리도록 할게요. 제가 샘플 강의 낚시질하는 것 같아가지고 올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샘플 강의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얘는 미리 공부하실 분들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만 잠깐 한 5개, 4-5개 정도 먼저 올려두도록 할 거니까, 공부하실 분들, 이 대선 전에 대선이 끝나고 그 다음날 오픈할 거니까 요 전에 공부하실 분들은 요거 먼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7일날 오픈 계획이었는데 조금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실기 OT 찍었는데 실기 OT도 아마 오늘 올라갈 거예요. 그 실기 OT에서는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할 건지 그 커리큘럼을 확 바꿔버렸어요. 기존에 뭐 교재를 사셨다라고 하신 분들 보면은 거의 공단에서 제시한 출제 기준이 있거든요. 실기 출제 기준. 거기에 맞춰서 거의 교재들이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조금 여기저기 헷갈려. 계획이 여기 들어갔다가 뭐 분석이 여기 들어갔다가 거기 들어갔다가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막 중복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라. 그래서 그거는 조금 조절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12개 챕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 공단에서 제시를 한 거는 저는 14개 챕터로 들어갈 거예요. 내용이 많아지진 않아요. 내용이 많아지진 않고 여기 있는 것들을 여기다 녹여가지고 개발 절차를 좀 이해하실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했으니까 그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깨알 홍보였어요. 자, 제가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사진을 갖고 온 이유가 우리가 정보처리 기사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정보처리 기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2020년도에 개편이 됐죠. 2020년도 개편되기 전에 이제 2019년도 그 이전에 정보처리 기사를 따면은 이제 뭐 이력서에다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래? 땄네. 근데 뭐 어쩌라고. 야, 너 밤새고 잘하고 공부 잘했구나. 그냥 그 정도뿐이었어. 아무 쓸모가 없는 자격증이었죠. 그냥 가산점을 받기 위한 자격증이었다. 저도 요 전에 땄는데 저도 마찬가지 뭐 별로 쓸 데가 없어요. 그냥 뭐 어떤 입찰을 할 때 인력 구성 쓰거든요. 그냥 거기다가 한 줄 쓰는 거, 정보처리 기사 한 줄 쓰는 거,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근데 2020년도부터 개편이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는 어떻게 개편이 됐냐면은 전반적으로 개발 과정을 묻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개발 과정. 자, 개발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쓰이는지, 그리고 어떤 용어들이 있는지, 빵상 용어들이잖아, 다. 뭐, 형상관리가 뭐고, 배포가 뭐고, 뭐, CI가 뭐고, DI가 뭐고, 다 빵상 용어들이야. 다 빵상 용어들인데, 요즘에 우리가 4차 산업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용어들이 쓰인다라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갖고 온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우리 어머니 가게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 가게가 제가 개발 시작하기 몇 년 전에 했으니까 한 20년 조금 넘은 가게예요. 원래는 조금 크게 하시다가 쫄딱 망했어. 망해가지고 되게 조그만 가게를 이렇게 20년 동안 운영을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내일 모레면은 70이세요. 지금 저보다 24살 많으세요. 띠동갑이니까. 근데 나이가 좀 드셨잖아요. 나이가 드셨는데 이분이 이 안에서 어떤 걸 하시냐면은 학교 다니세요. 학교. 중학교 졸업하셨어요. 이번에 방송통신 중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수성고등학교라고 그 수원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입학하셨어. 근데 그것도 방송통신 수성고등학교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안에서 뭐 하실까요? 여기 안에서 학교 안 가시고. 잘하세요. 수학 저보다 잘하세요. 영어도 잘하시고 거의 맨날 100점 맞아. 여기 안에서 뭐 하실까? 공부하시겠지. 어떻게?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강의도 듣고 유튜브를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모르는 걸 찾아가지고 들으시는 거라. 여기서 우리 어머니가 그 연세가 많으신 분이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뭐 그 라면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문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예전에는 전화해가지고 삼촌 쌀 몇 포대만 갖다 줘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쿠팡을 이용해. 이 나이 드신 양반이 쿠팡을 이용한단 말이라. 이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조그만 구멍가게 안에서. 이 조그만 구멍가게에도 IT 기술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라. 우리 어머니가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뭐 쇼핑도 하시고 또 뭐야 뭐 재난지원금 이런 것도 신청하시고 강의도 수강하시고 그러시는 거라. 그럼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서 만든단 말이에요. 어떤 사이트가 됐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는 4차 산업시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정말 모든 것들이 IT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회사 들어가가지고 IT 용어들 듣는단 말이에요.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빵상 용어들, 여기서 나오는 빵상 용어들. 개발자들하고 얘기하면은 맨날 빵상빵상 거리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빵상 적으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이 빵상은 무슨 빵상일까? 이상하잖아. 정말 좀 없어 보이잖아. 근데 2020년도 개편되면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요.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드립다 냅다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개발 과정들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는구나. 얘가 빵상거리는데 그 빵상이 뭔지 알겠구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격증도 따고 그 자격증이 쓸모있는 자격증이 되는 거잖아요. 공단에서 여기서 왜 바꿨어? 막 1년에 5만 명씩 응시를 하는데 왜 바꿨어요? 응? 뭐 10만 개발 양병성 이런 거 하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 취업해가지고 근무할 회사는 IT 기술을 쓰는 회사란 말이에요. 모든 회사들이. 그러니까 이런 IT 용어들을 좀 알자라는 의미로 공단에서 바꿨을 거다라고 예상만 하고 있어요. 뭐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랬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자격증 따는 거 좋아. 정말 좋죠. 자격증 따야지. 당연히 따야지. 취업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뭐 전직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자격증 따야 되는 거 맞아. 근데 내가 딴 이 자격증이 쓸모있는 자격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쓸모있는 자격증.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렇게 개발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 쓸모있는 자격증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 커리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이전에 땄던 쓸모없는 자격증이 아니라 이런 조그만 구멍가게에도 IT 기술 들어가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회사는 IT를 쓰는 회사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알자고. 빵상 용어들도 좀 알자고요.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총평이랑 우리 학습 방법들 이런 것들 한번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사실은 제가 재작년 해가지고 멘탈이 탈탈 털렸어요. 멘탈이 탈탈 털리고 자존감이 바닥을 쳤어요. 진짜 저는 개발을 좀 오래 했잖아요. 19년 동안 개발을 하면서 나는 개발을 정말 잘한다. 정말 꼼수 잘 부리고 개발 잘한다. 뭐 1%의 개발자가 아니라 상위 그래도 안에 드는 개발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몇 년간 그런 생각이 아예 싹 사라진 거지. 나 정말 내가 개발을 해야 되나? 내가 개발자가 맞나? 정말 그런 멘탈이 탈탈 털린 거예요. 근데 그래서 강의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강의도 안 하고 그냥 교재나 만들고 유튜브나 찍으면서 그냥 그러고 살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올해 그 엔잡이라는 사이트에서 그 연락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작년 7월 달부터 갑자기 또 이 멘탈이 살아난 거지. 자존감이 또 뿜뿜해지는 거지. 개발을 못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SRT라는 그런 사이트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SRT라는 사이트가 예매 대행하는 거예요. KTX SRT 아시니까. 그 SRT 예매 대행하는 사이트인데 그 회사가 사실 제가 들어가기 전까지 매출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매출이 0원. 매출이 진짜 0원이었어. 그 사장님이 어떻게 버티신 거예요. 저랑 되게 오래 알고 계신 사장님이에요. 개인적인 얘기예요. 조금만 할게요. 이제 끝내셔도 돼요. 다 들으신 분들은. 저 그 개발 시작할 때 한 18년 전쯤에 개발 시작하고 조금 있다가 저희 회사에 사장님하고 약간 친분이 있어가지고 저랑 이렇게 흥대리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사람인데
그분이 조금 돈을 버셔가지고 어떻게 진짜 자기 돈 다 넣어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운영만 하고 계셨던 거예요. 매출이 0원. 근데 제가 그 SRT 플레이라는 사이트를 다시 제작을 하면서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뭔가 기능이 확 바뀌었어. 그것들을 개발을 하면서 매출이 많이 늘었어. 그래서 직원들 월급도 이제 주고도 남을 정도로 매출이 많이 늘었다. 그런 거 만들면서 혼자 개발했거든요. 근데 그거 개발할 때 3명이서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혼자 개발했어요. 그냥 내가 하는 게 맞지. 그럼 뚝딱뚝딱 하면서 맨날 밤새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매출이 많이 늘었어. 정말. 그런 거 보면서, 그런 거 되면서, 그렇게 매출이 느는 거 보면서 자존감이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막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정말 진짜 자존감이 뿜뿜하고 있어요. 제가 실기 때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 도와드려가지고 실기 합격 꼭 정말 진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실기 합격하신 다음에 저한테 또 좋은 소식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수강해주신 아쉽게 필기 불합격하신 분들은 제가 2회 필기에서 그 문제풀이 특강들 이런 것들 다 다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어려워하시는 계산 문제들 이런 것들 다 다시 해드릴 거니까는 다른 것들, 그 깨알시 언어 특강이라든지 자바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먼저 들어주세요. 이런 것들 먼저 들으면서 감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시험 보고 오시느냐고, 추운 날씨에 진짜 시험 보고 오시느냐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에 실기를 하면서 웃는 얼굴로 다시 뵀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